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다른 현대바이오였나요? 영상에 시청자분께서 셀트리온 제약에 한 11만 5천 원에 물려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데 참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물려 있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지나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좀 좋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셨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테마 섹터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회사 사업 내용이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내용부터 해서 하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기업의 사업 내용은 이렇게 여기 공시 사이트 가셔서 이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분기 보고서인데요. 이게 2025년 3, 4분기 보고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걸 하죠. 하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회사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오직 이 사업 보고서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뭐 내부에 직원들 얘기를 들어야 되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견학을 해 보시든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미 투자자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주요 제품은 이렇고 가격 변동 추이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주로 파는 자기 회사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팔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램시머부터 해서 가격이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지면 우리가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는 수익성이 높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되고 이런 구조 안에서도 뭡니까 마진율이 높아서 순이익이 늘어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뭐 생산 설비들 가동률 같은 것도 여기 나올 텐데요. 어, 여기 보면 뭐 하루 생산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업 시간 83%. 그럼 이제 여기에 여기 보시면 2번 생산 및 설비 현황에서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생산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캐파가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생산 실적이라는 거는 그 중에 요만큼 생산했어요 라는 거죠. 여기 가동률이라고 안 나오네요. 그걸 가동률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공장이라는 게 능력이 100인데 이 100의 능력에서 얼마나 물건을 뽑아내냐. 그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100인데 매일마다 100을 생산하면 일거리가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동률이 100%인 회사가 수익성이 망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생산 능력 대비해서 청주 공장이죠. 생산 실적이 저조하죠.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놀고 있다. 뭐 의약품 제조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왜 이렇게 생산 능력을 키웠냐? 그럼 향후에 뭐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HTS에 가면 기업 정보가 있잖아요. FA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요걸 보시면 일단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추이도 있고 일단 이 회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근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예요. 순이익이 나고 있고 근데 이익률이 저조하죠. 매출액 5천억 정도인데 순이익이 400억이 안 되고 장부 가치는 8,9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8,9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 72,000원. 장부 가치 대비해서도 한 10배가량 비싸고 수익 가치 대비해서도 100배, 140배 정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비쌉니다. 그냥 거품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랑 비교해 보면 좋을까 싶어서 보시면 한국의 바이오주는 다 저렇게 거품인데 이게 미국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전 세계 1등 수익률 회사가 PER이 64예요.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비율을 한번 보실래요?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이 213인데 영업이익이 134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60%가 되고 순이익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투자를 하겠다라면 제가 왜 코스닥을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비싼 것처럼 보여도 셀트리온 제약에 비하면 저평가입니다. 주주분들께서 혹시라도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그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있나? 그럼 미국 시장이라는 곳이 한국 시장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에도 엔비디아가 셀트리온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더 낮죠.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은 일단 고평가입니다. 가치 평가로 이게 얼마 가느냐 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평가 섹터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직 바람이에요. 바람. 이 테마 섹터가 같이 가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주에서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좋으냐. 셀트리온 제약 요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ER이 112, 셀트리온이 PER이 126, 셀트리온 제약이 PER이 146, 알테오젠이 PER이 330. 알테오젠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만큼의 고평가가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은 분기 보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무려 20조인데 그 매출이 얼마나 급증을 하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24년보다 25년에 매출액 2천억 2배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한 5천억, 내년에 1조. 이렇게 매출 성장 자체가 2배 넘게 성장을 하잖아요. 마치 엔비디아 초창기 때 같은 모습인데 그럼 이것이 추적을 해가면서 분기별로 확인이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에 의해서 지금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PER이 낮아지게 되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 제약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매출이 알테오젠 대비하면 폭발적이지 않죠. 증가 속도가. 증가는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응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을 보시면 11만 5천 원 정도면은 이때쯤 물리신 것 같아요. 2024년에. 한번 역행을 해보면 요때 최고점에 물리신 것 같아요. 요때 요 주에 작업을 했네요. 이게 판단하기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쉽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6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한 뭐 2달 사이에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2배의 고점에서 물리신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그 가격 보고 판단하셔서 물려버린 거예요. 이 거래가 터졌잖아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는 물량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일봉으로 펼쳐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일봉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 보면 보세요.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때 물리신 거네요. 11만 5천 원이면 하필이면 최고점. 위로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건데 바닥에서 실컷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셨잖아요. 하지만 잘하신 게 있어요. 잘하신 건 아직 손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빠져나올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럼 이쪽 섹터에서도 한번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시 셀트리온 제약의 최근 공시를 보면 주가 상승에 도움될 만한 게 주식 소각,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고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한 140억. 3조짜리 회사가 140억을 소각한다라고 해도 크진 않는데 어찌됐건 도움이 되는 결정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분기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작년 7월, 25년 7월 16일에 얼마에 했냐면 45,834원에 했어요. 임원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내부 임직원, 임원이 45,800원에 본인 회사 주식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팔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본인 회사 주식을 산 거죠. 저 가격에. 자, 굉장히 저게 좋은 숫자예요. 점수 45,800원.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보면 1월 16일에 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가 있어요. 그럼 또 스탁 옵션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53,995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가치평가가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본인 회사의 임직원 보상을 할 때 한 5만 원 정도면은 우리 셀트리온 제약 주가로는 적정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직원들이 산다면. 그럼 자, 이제 우리는 이 셀트리온 제약의 바닥 가격을 대충 확인을 한 거예요. 5만 원.
48,000원, 5만 원. 그러니까 11만 5천 원에서 그 몰빵을 하신 것 같은데 현금이 있었다면 여기 4만 3천 원에 추가를 해서 물타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분할 매수를 하셔서.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20, 30%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몰빵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예, 저라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죠. 주식 소각 결정 나고 임원들도 한 5만 원 밑에서 샀고. 자, 그러면 정고점이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1만 5천 원에 100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만 5천 원을 가운데 놓고 8만 5천 원, 9만 5천 원, 10만 5천 원, 11만 5천 원,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14만 5천 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폭은 질문하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라면 한 9만 원 넘어가면 조금 손절할 것 같아요. 물론 기다려서 15만 원 가서 한 방에 털 수도 있지만 10만 원까지 갖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임원도 5만 원 밑에서 사니까 그 5만 원 밑에서 스탁 옵션을 행사한 임원분께서 10만 원 가면 2배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라면 지금 상승 그 추세가 형성됐으니까 이게 4만 3천 원에 바닥을 찍고 그래서 한 9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 가면은 조금씩 줄일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 10만 원 정도에서 그 뭡니까 튕겨서 다시 내려오면 5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티셨잖아요. 제가 그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금까지 가준다면 한 방에 딱 회수하면 되겠지만 그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얼마가요 하는 그런 건 다 걸러 들으시고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후회하지 않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갈 때 약간의 손절을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나머지 절반을 뭐 그 11만 5천 원 위에서 팔아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대충 원금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판다. 아,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링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단가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뭐 사기니 뭐니 뭐 말이 많았지만 어찌됐건 10년 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죠? 많은 수익을 또 줬고 주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뭐 HLB와 비슷하게 그 오너 쪽에서 우리 주주들에게 보답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 질문 주신 분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너무 나빴다는 거죠. 고점.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고점의 대량 거래일 때 물리신 게 잘못하신 거지. 사실은 이 셀트리온 같은 회사 4만 원 이때 샀으면 지금 되게 그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이걸 몰라서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 수익을 봐서 뭐 결국 더하기 빼기해서 내가 남으면 되니까 되겠다. 이렇게 가치적으로 고평가가 된 종목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거면 그냥 엔비디아 하나 사자. 뭐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없어질 회사 아니란 말이에요.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늘고 흑자도 나니까 이 바이오 섹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고평가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언젠가 그 파동을 이렇게 타다 보면 수익 구간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원금까지 나는 죽어도 못 팔겠다. 그러면 다음번 이번에 만약에 원금을 가서 탈출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11만 5천 원까지 안 오면 난 안 팔아 이렇게 고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5만 원대에 오면 추가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본업하셔서 현금을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섹터인데 저는 딱히 바이오에서 손실을 본 그 경험은 없거든요. 이게 그 가치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행, 테마 이거 한번 잘 타면 고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라서 사실 코스닥에서 개미들이 유혹당하기 딱 좋은 그런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아주 소액으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급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11만 5천 원인데 입장받고 생각하면 4만 원 가셨을 때 그 손실률이 한 60% 이렇게 됐을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제 그 손실률이 한 30% 정도 된다. 3, 40% 마이너스면 최악의 상태보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실 텐데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금 6, 7만 원대에서 상승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당분간 이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이어져 갑니다. 추세는 이어져 가는데 21선을 깨고 나서 고민을 해도 돼요. 추세 전환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를 유지를 할 것 같고 수급도 외국인 연기금 수급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을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아시겠죠? 한 방에 다 사고 한 방에 다 팔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접근을 하면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손실 없이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